정순 씨 70세는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켰다. 막 담근 김치의 향이 집안에 퍼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아들놈이 요즘 일하느라 바쁠 텐데 김치라도 가져다 줘야지.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김치통을 하나하나 포장하며 손끝엔 정성이 묻어났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한다.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결혼식 날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요즘은 통 연락이 없네.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그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정순 씨는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아들 집 현관 앞에 섰다. 예전에는 환하게 웃던 문패가 이제는 차갑게 느껴졌다. 배를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득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혹시 며느리 친구인가?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며느리는 출근했을 텐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 아들이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는 모습에 정순 씨는 숨이 막혔다. 김치통이 손에서 떨어지며 쿵 소리가 울렸다. 순간 아들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왜 오셨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다 뭐냐? 이후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정순 씨는 무겁게 집을 나섰고 어둑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내 아들이 변한 걸까?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밥상 앞에 앉아 멍하니 김치통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이걸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그날 본 거 설명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여자 직장 동료예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집이 지옥 같아요. 며느리와의 불화, 무너진 대화, 외로움이 쏟아졌다.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너무 답답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다. 내가 만든 가정을 지켜야지. 아버지처럼. 며느리 미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자꾸 멀어져서. 정순 씨는 잠시 말을 잃었다. 둘 다 잘못했구나. 하지만 미워하지는 말아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느리와 아들은 잠시 떨어져 지내며 서로를 돌아보았다. 정순 씨는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가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 달 뒤 세 사람은 다시 모였다. 정순 씨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이 맛 오랜만이네요. 아들이 웃었고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김치 한 조각이 세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이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들기 전 옛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어린 아들의 웃음, 그리고 함께 웃던 시절의 며느리.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김치를 다시 담그기 시작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했다. 엄마,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순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김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가족도 그렇단다. 김치의 붉은 빛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는 듯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에는 다시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아침마다 아들은 출근 전 어머니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며느리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다. 이게 진짜 가족이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느리 수지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어요. 정순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수진아. 나도 내 입장을 이해 못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오해의 벽을 허물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마치 세월의 아픔을 감싸주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순 씨는 오랜만에 서랍 속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남편이 생전에 군 복무 중 보냈던 편지, 자식들이 어린 시절 썼던 삐뚤빼뚤한 손편지들. 그리고 가장 밑에는 아직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편지가 있었다. 겉봉투에는 큰아들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 편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직접 써놓은 것이었다. 정순 씨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열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은은히 풍겨왔다.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단단했고 담담했다. 준호야, 아버지는 늘 네가 자랑스럽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가족은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란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내 아내를, 내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라. 정순 씨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나가 아들 준호의 방 문 앞에 멈춰 섰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아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보였다. 정순 씨는 살짝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래? 아들이 문을 열자 그녀는 편지를 내밀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준호는 순간 숨이 멎은 듯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글자를 한 줄씩 읽어내려갔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뭔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미안함과 이제라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순 씨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준호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가족은 항상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모자의 관계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르게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긴장감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수지는 조용히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노을빛이 주황색으로 번지며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후 10년 동안 그녀는 늘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었다. 정순 씨가 좋아하는 음식에 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의 취향,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상 차리기까지. 하지만 늘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시선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과 외로움을 꾹꾹 눌러 담고 살았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김치를 들고 오던 날 그 사건이 벌어졌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수지는 문득문득 생각이 바뀌고 있었다. 혹시 나도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시어머니도 외로우셨겠지. 그녀는 식탁 위에 있던 남편의 서류 봉투를 보았다. 거기엔 부모님 요양병원 상담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 어머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밀어낸 건 아닐까. 그날 밤 수지는 거실에 나와 조용히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담가놓은 김치통이 고이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은은한 마늘과 젓갈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조각을 꺼내 먹으며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 김치는 언제나 이 맛이야.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준호 씨 이번 주말에 어머니 집에 가요. 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놀란 듯 아내를 바라봤다. 무슨 말 하려고?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동안 저도 너무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심으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준호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진아. 아버지가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래된 편지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한 글자씩 정성껏 써내려갔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처럼 우리 가족의 마음도 다시 익어가길 바랍니다. 그녀는 편지를 다 쓰고 김치통 위에 조심히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눈을 감는 순간 어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오래전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 문 앞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던 모습 그대로였다. 며칠 뒤 토요일 아침 정순 씨의 작은 아파트에는 햇살이 부엌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김치 담그던 손은 아직 약간 붓고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소보다 한결 편안했다. 그날따라 그녀는 괜히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거실의 벽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무슨 날 같네. 그 시각 며느리 수지는 남편 준호와 함께 차에 오르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과일과 반찬, 그리고 손수 만든 미역국 냄비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직접 미역국을 다 끓이다니 대단한데? 준호의 농담에 수지는 살짝 웃었다. 어머니가 제 생일마다 끓여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도착한 아파트 복도는 오래된 시멘트 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둘은 잠시 멈춰섰다. 괜찮겠어?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정순 씨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 너희들이 웬일이야? 놀란 듯한 표정 뒤에는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김치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순 씨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다. 그래 그랬구나. 잠시의 정적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두 손으로 미역국 냄비를 내밀었다. 오늘은 제가 끓였어요. 어머니 드시라고요. 그 말에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받아들었다. 뚜껑을 살짝 여니 구수한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냄새는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족이 함께했던 식탁의 향기와 똑같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들어와라 밖에 있지 말고. 그 말 한마디에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세 사람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김치, 미역국, 잡채, 그리고 과일이 차려졌다. 정순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수진이 다가와 젓가락을 잡아주며 말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정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함께 지내요. 요양원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않을게요. 정순 씨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이냐? 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이제 싫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이제는 우리 집에 같이 계세요.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정순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도 닦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때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햇살이 식탁 위에 김치와 미역국, 그리고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 가족의 한 장면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순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김치 같아. 시간이 지나야 제맛이 나는 거야. 너희도 나도 이제 좀 익은 것 같구나.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어머니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 젊은 정순 씨는 활짝 웃고 있었고 옆에는 어린 준호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수지는 조용히 속삭였다. 저도 그 미소 담고 싶어요. 정순 씨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웃어야지 며느라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 가득 퍼졌다.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햇살이 채웠다. 밤이 깊었다. 식사 후에 따뜻한 여운이 여전히 집안에 남아 있었다. 아들은 설거지를 도왔고 며느리 수지는 부엌을 정리하며 차를 끓였다. 정순 씨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꿈 같았다. 한때 너무도 멀게 느껴졌던 가족이
지금은 다시 한 지붕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정순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 대신 평화로움이 어려 있었다. 이제야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이 떠올랐다. 그곳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일어나 서랍 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서랍을 열자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노랗게 빛바랜 편지 봉투가 있었다. 정순에게 언제가 되었든 이 편지를 꼭 읽어줘. 남편의 필체였다. 그녀는 조심스레 편지를 꺼내 들고 부엌 조명 아래로 가져갔다. 조명이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녀의 손이 조금 떨렸다.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정순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강함 때문에 혼자 아플까봐 나는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줘. 사람의 마음은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그리고 꼭 기억해줘. 가족은 함께 밥을 먹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된다는 걸. 편지를 읽는 내내 정순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결국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부엌으로 들어온 수진이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순 씨는 눈가를 닦으며 편지를 건넸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내가 오늘 이제야 읽었구나. 수지는 편지를 조심히 받아 읽었다. 글씨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한 정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님이 참 좋은 분이셨네요. 그래, 그분은 늘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걸 제일 좋아했지. 그게 행복이라고 하셨거든. 정순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수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이 편지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면 안 될까요? 이건 우리 가족의 약속이니까요. 정순 씨는 놀란 듯 수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이제는 숨기지 말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자꾸나.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오래된 액자를 닦았다. 그리고 그 속에 편지를 넣었다. 벽에 걸린 순간 집안은 묘한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마치 따뜻한 속삭임처럼 공간을 울렸다.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나눌 때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진다. 정순 씨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여보. 그게 바로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길이었네요. 밤은 깊어가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그 달빛 아래 세 사람의 얼굴은 고요히 빛났다. 그날 이후 집안엔 싸움 대신 웃음이, 침묵 대신 대화가, 그리고 미움 대신 이해가 자리 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된 가족의 회복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은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된장찌개 끓는 소리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 문을 열자 정순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휘젓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왔니? 밥은 먹었니? 그 단순한 한마디에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 아들의 손을 꼭 감쌌다. 괜찮다, 다 괜찮다. 사람 마음이란 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 순간 며느리와 손주도 들어왔다. 손주는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저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라며 상장을 내밀었다. 정순 씨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은 그 짧은 순간에 조금씩 녹아내렸다. 저녁이 되어 식탁 위에는 김치,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따뜻한 밥이 올려졌다. 가족은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게 행복이란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제일 큰 복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매주 주말엔 꼭 올게요. 그 말에 정순 씨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렇게만 해다오. 그럼 난 더 바랄 게 없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작은 시골집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정순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 이제야 조금은 안심이 되겠죠?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창밖의 바람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다정히 인사하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벽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자 정순 씨는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다. 이번엔 웃는 얼굴로,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피어난 따뜻한 희망으로. 겨울이 지나고 마을에 봄이 찾아왔다. 눈 덮였던 밭에는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고 정순 씨의 마당에도 노란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이제 진짜 봄이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도 아들은 차를 몰고 시골집으로 내려왔다. 이번에는 손주와 함께였다. 손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며 외쳤다. 할머니, 저 왔어요. 정순 씨는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꼭 안았다. 우리 손자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며느리도 함께 내려와 꾸벅 인사했다. 어머니, 지난번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이제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우고 싶어요. 정순 씨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오늘은 같이 해보자꾸나. 김치는 정성으로 만드는 거야. 마음이 고요해야 맛이 나는 법이지. 그날 오후 부엌 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퍼졌다. 손주는 배추 잎을 하나하나 만지며 신기해했고 며느리는 어설프게 양념을 버무리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정순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췄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집의 모습이었지.
그녀의 눈가에는 따뜻한 눈물이 맺혔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이제는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래, 약속 지켜야 한다. 가족이란 건 말로만이 아니야.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거야.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고구마를 구웠다. 불길이 타오르며 바람 속으로 향이 퍼졌다. 손주는 고구마를 한 입 먹더니 감탄했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순 씨는 그 웃음소리에 덩달아 웃었다. 그래, 그 말 한마디면 됐단다. 할미는 그게 제일 행복해.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지난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사실 그날 제가 화를 낸 건 제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였어요. 회사 일도 아이 키우는 것도 버겁고 그런데 엄마까지 챙겨드리지 못하는 게 죄책감이었어요.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랬단다. 젊었을 땐 아버지한테 그랬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야. 그 말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다시 받아줘서. 받아주다니, 네가 내 아들인데. 엄마 품은 언제나 열려 있단다. 밤이 깊어가자 부엌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정순 씨는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마음에도 집에도.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김치 양념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족의 온기와 웃음이 그녀의 삶을 다시 채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행복을 끝까지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혼자 울지 말자. 그날 밤 마당의 개나리는 더 짙게 피었다. 그리고 하늘의 별빛은 유난히 밝았다. 봄이 깊어가고 시골집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순 씨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좋아했다. 오늘도 그녀는 일찍 일어나 김치를 담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 손주까지 함께였다. 손주는 부엌 의자에 올라앉아 작은 손으로 양념을 살짝 섞으며 신기해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도와도 돼요? 정순 씨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아주었다.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 함께 해야 제맛이 나는 거야. 오늘의 특별한 점은 단순한 김치 담그기가 아니었다. 정순 씨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봄맞이 김치 담그기를 새로운 전통으로 삼으려 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매년 이맘때 함께 김치를 담그자꾸나. 그게 우리 가족의 약속이야. 준호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손주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도 약속할게요. 라고 외쳤다. 부엌 안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다. 정순 씨는 손주가 양념을 흘릴까 걱정되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즐거웠다. 흘려도 괜찮다. 실수는 배우는 거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점심이 되자 가족은 방금 담근 김치로 작은 식탁을 차렸다. 햇살이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맛있다, 이렇게 함께 먹으니 더 맛있구나. 정순 씨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식탁은 단순한 음식의 자리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였던 상처와 오해를 녹이는 장소가 되었다. 식사 후 정순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가족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던 그녀의 모습,
어린 준호의 장난스러운 표정,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사진 속 정순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저도 아이에게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보여주고 싶어요. 정순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이 행복을 아이에게도 전해주어야지. 그날 저녁, 가족은 마당에 모여 작은 소풍을 즐겼다. 손주는 뛰어놀고 준호와 수지는 손을 잡고 담소를 나눴다. 정순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마음이 참 편안하다. 이 집안은 더 이상 외로움이 없는 웃음이 넘치는 곳이 되었구나. 밤이 깊어가자 부엌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정순실은 부엌 의자에 앉아 손주가 장난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 우리 가족 끝까지 함께하자. 창밖으로 바람이 살랑이며 나뭇잎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들려주는 평화로운 노랫소리 같았다. 그날 이후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켜주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치를 담그고 함께 식사하고 웃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이 작은 한국 시골집에서 피어난 가장 값진 행복이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어느 날 저녁, 부엌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정순실은 손주와 함께 작은 소쿠리에 배추를 담고 있었다. 손주는 장난스럽게 배추 잎을 흔들며 웃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지는 식탁 위에 준비한 밥과 반찬을 차분히 정리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손주의 외침에 정순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렇게 가족이 함께해야 진짜 맛이 나는 거란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마당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집안 가득 평화로움이 퍼졌다. 정순실은 아들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 우리 가족 서로를 다시 품을 수 있어서.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을게요.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함께해요. 그 순간 수지는 아이와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소리를 내며 웃었다. 정순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은 웃음으로 채워질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주자. 밤이 깊어 달빛이 창문을 타고 흘러들었다.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잠시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그들은 지난날의 상처와 오해를 모두 내려놓고 새로이 시작된 가족의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정순실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마당의 개나리는 어제보다 더 짙게 피어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따뜻하길. 손주가 뛰어와 부엌 문을 열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밥 차릴래요. 정순실은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구나. 준호와 수진도 나란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이제 매일 아침 우리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걸 전통으로 삼자고요. 정순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약속하자.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며 살아가자. 그날 오후 가족은 마당에서 꽃을 심으며 웃었다. 손주는 작은 꽃망울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도 이렇게 다시 피었어요. 라며 소리쳤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맞다, 이 작은 꽃처럼 우리 가족도 다시 피었구나. 저녁이 되어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함께 가족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올려졌다. 모두가 함께 앉아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순 씨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거야. 카메라는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황혼의 빛을 따라 가족을 비춘다. 그 빛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가족의 실루엣이 조용히 반짝였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 풍경이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약속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20막 이미지 프롬프트. 한국 시골집 부엌과 마당, 한국인 노모, 아들, 며느리, 손주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마당에서 꽃을 심으며 웃는 장면. 따뜻한 황혼과 햇살, 가족의 행복과 화해, 새로운 전통과 미래를 약속하는 모습, 감동적이고 영화 같은 분위기, 현실적이고 평화로운 한국 시골 풍경.